자, 보죠. 자, 이제 물건의 변동. 요게 이제 등기와 관련된 문제들이에요. 물건의 변동. 자, 물건의 변동과 관련돼서 우리 작년에도 요 파트에서는 몇 문제 나오느냐? 세 문제. 세 문제가 출제돼요. 자, 그러면 물건의 변동, 그러면 우리 뭐 요거 배운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민정에서 뭘 배웠죠? 득실 변경, 취득, 변경, 소멸, 그죠. 앞에 이제, 그러면 물건이 부품은 물건의 득실 변경. 그러면 득실 변경을 뭐라고 해요? 변동이라고 그럽니다. 변동. 변동과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 186조, 여기에다 좋잖아요. 186조와 7조의 관계. 여기에 상당히 뭐예요? 공부하는데 힘들어요. 요 문제 자체와 관련돼서. 자, 부동산 물건 변동의 유형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등기와 관련된 가등기 좋잖아요. 자, 중간 생략 등기 좋잖아요. 등기 추정력 좋잖아요. 등기 추정력.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네 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 그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요걸 포인트를 잡았으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건 변동. 자, 우리 이제 복습하든가 이거는 자, 무슨 발생이? 원시 취득. 요거는 상대적 발생. 무슨 취득이다? 선계 취득. 그러면 취득과 관련돼서는 원시 취득과 선계 취득이 있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선계 취득은 뭐로 나눠져? 이전적 선계와 설정적 선계. 주로 한번 닦아놔요. 그러면 이전적 선계는 다시 포괄 선계와 뭐로 나눠지죠? 특정 선계. 그래서 여기 상속 현감 편차나요. 포괄 유정 현감 편차나요. 그러면 상속은 원시 취득이다. 어때? X. 무슨 취득? 선계 취득. 이미 다 배운 거거든.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고. 그래서 민법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자, 변경에 대해서는 물건의 동일성을 잃지 않으면서 주체, 내용, 작용의 변경. 그러면 동그라미 쳐놔요. 주, 내, 자. 그쵸?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놓고요. 자, 물건의 소멸, 그래서 물건의 소멸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절대적 소멸과 뭐가 있죠? 상대적 소멸이 있어. 근데 여기에서 미리 하나 암기를 하고 가셔야 돼.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자고요. 자, 물건의 공통 소멸 사유가 있어. 물건의 공통 소멸 사유. 공통. 그래서 소멸 그러죠. 그래서 이걸 5개를, 6개를 미리 외우더라고. 막 사방에 혼재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뭐가 있죠? 멸, 보, 소, 공, 그 다음에 혼, 몰, 그렇죠. 자, 물건의 공통 소멸 사유로서 요거는 뭐예요? 멸실, 요거는 포기, 요거는 소멸, 시효, 요거는 공용, 징수, 그 다음에 요거는 혼동, 멀수, 그렇죠. 자, 그래서 읽어봐요. 멸, 보, 소, 공, 혼, 멀, 그렇게 해서. 자, 그러면 이제 물건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그러면 물건은 몇 종류가 있어? 저동요. 그럼 여기에다 집어넣어봐요. 이 직권의 공통 소멸 사유가 되네. 자, 소유권의 소멸 사유, 지상권의 소멸 사유.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자, 물건의 소멸 그랬으니까 아까 그래서 물건의 종류가 중요하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물건의 공통 소멸 사유가 아닌 것.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점유의 상실. 점유의 상실은 어디에서만? 유치권에서만.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 멸실과 관련돼서는 법률 규정이라고 우리가 잡아놓고요. 요거는 법률 행위. 법률 행위. 요거는 법률 규정. 요거는 뭐예요? 법률 규정. 요거는 법률 규정. 멀지도 법률 규정이거든. 자, 그럼 또 요 문제도 쉽지 않아요. 다음 중 물건의 소멸 사유 중 그 성격이 다른 거 뭐예요? 법률 행위. 그건 뭐다?
거죠. 포기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거는 따로 잡아놔야 돼요. 상대방 단독행위가 연타로 31에, 32에, 33에 출제됐거나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읽어봐요. 유죄포. 그래서 이렇게 암기를 해둘 수 있도록 유죄포. 근데 유언유정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포기. 요 포기는 꼭 따지는 연습을 해야 돼. 소유권이 오느냐 그러면 소유권의 포기는 뭐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소유권 그러면 제한물권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러니까 포기가 나오면 앞에 뭐가 붙는지를 꼭 조심해서 따라야 돼. 자, 지금 정도는 이렇게 봐요. 우리 대리에서는 뭘 확인해야 돼? 임의 대리냐 법정 대리냐 그걸 확인하는 연습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 우리 민총 마지막 파트에서 조건이냐 기한이냐 그걸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애정 같지가 않아요. 저도 눈이 노안이 왔어. 이제요 노안이 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뭐 또 체력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우리 작년에 뭐 연세 드신 분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체력이 공부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체력전이에요. 체력. 언제까지 버텨봐야 돼요? 205일 남았네. 205일을 어떻게 버티느냐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첫 단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지쳐서 몇 월달에 지쳐서 그러져요. 한 5월 말 6월 초 그때 지쳐 쓰러집니다. 옛날에 봐봐요. 옛날에 이런 사례가 있었네요. 옛날 노량진에서 강의하는데 어떤 분이 뭐예요? 저랑 같은 수강생이에요. 그 첫 해에 떨어졌어.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11월부터 조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3월 달부터 보니까 뭐가병이 생겼어요. 허리가 디스크가 왔어. 그래서 막 3월 이후에 막 이러고 다니니까 안쓰럽더라고. 그러니까 서서히 마라톤이라고 생각하시라고. 마라톤. 그러니까 서서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포인트만 잡아두라고. 그러면 물건의 소멸 읽어봐요. 멸포, 소공, 홈몰 이렇게 해서 딱 잡아. 그러니까 멸실은 아까 멸실하면 뭐가 떠올라요? 자, 물건이 소멸하면 물건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어때? X. 그죠? 물산계의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접근을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딱 기초공사가 됐고요. 민청에서. 자, 물건 변동의 이제 원인이 나오는 게, 그러면 법률행위죠. 법률행위 그러면 우리 민청에서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법률행위가 뭐예요? 어사표시. 자, 그러면 그 옆에다 이렇게 세 개를 우리가 한번 딱 써봐요. 요거는 필기를 좀 해놓고 그래야 글씨가 정렬하게 보인다고. 자, 등기의 기능입니다. 등기의 기능이라는 것은 등기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역할. 자, 첫 번째. 자, 법률행위한 물건 변동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민법 186조 등기하라고 나왔어요. 등기. 법률행위한 물건 변동은 등기하라.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등기를 뭐예요? 형식이라고 해요. 형식주의.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효력, 발생 요건주의, 생긴다, 성립 요건주의라고 부르기도 해요. 성립 요건주의. 그래서 형식주의, 효력, 발생 요건주의, 성립 요건주의. 자, 두 번째 관련돼서 자, 법률 균형형 물건 변동이 있거든. 요거는 187조야. 자, 뭐라고 써놨냐면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그래서 처분, 제한 요건주의다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게 요 1번과 2번의 관계예요. 2번과 관계. 근데 우리 등기법이 들어가면 우리 민법도 마찬가지고 따로 대항요건주의 등기가 있어. 대항요건주의 등기. 그럼 대항요건주의 등기는 뭐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했던 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임차권이에요.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물건이에요. 채권. 등기함으로써 계기는 힘이 생겨. 그게 뭐든요? 대항력이라. 근데 이제 그러면 요 구조를 하나 잡아놓고 그러면 요 2번에 이제 뭐예요? 자, 요 법률 규정 187조에 대한 유일한 배신자가 하나가 있어. 배신자. 그 배신자가 뭐냐? 바로
뭐라고 써놨어요? 점유취득시효라는 게. 자, 점유취득시효는, 자, 점유 20년 자주 병원 공연하면 취득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점유취득시효는 요 법률 규정에 대한 유일한 예조로서, 자, 취득하려면 뭐 해야 돼? 등기해줘야 돼. 등기해줘야 돼. 그래서 점유취득시효는 187조 유일한 예조항이야. 끝.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이 틀은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틀은 그만 봐봐요. 자, 우리 그동안 외웠으니까 공부했으니까 법률행위 뭐예요? 의사표시죠. 의사표시. 자,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186조, 또 없으면 187조로 간다는 거야. 실제로.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다 외워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당사자 의사표시가 있으면 186조. 그러면 자, 봐봐요. 매매. 당사자 의사표시 있어 없어? 있어. 그럼 매매는 몇 조다? 186조로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발생하거든. 그러면 법률 규정에 물권 변동이야. 요거는 대표적으로 상속이에요. 상속은 당사자 의사표시 있어 없어? 없어.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요런 논리가 성립이 돼요. 그래서 매년 요거는 2.5점짜리예요. 우리 2.5점짜리고. 자, 우리 그러면 2차까지 하는 사람은 등기법에서 또 나와요. 등기법에서. 그러면 대항요건주의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판매, 신탁 등기. 그러면 등기 1, 2차까지 하는 사람은 등기법에서는 하나, 둘,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 문제, 그래서 세 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어요. 요 관계와 관련돼서. 근데 요 관계를 외우라고. 자, 여기 이제 봐봐요. 186조는 어때요? 법률 행위야. 법률 행위. 자, 요거는 뭐예요? 법률 규정이야. 규정이야. 저도 똑같은 줄 알았어. 군대 가기 전에 갔다 나서, 보니까 글씨가 다르더라고. 186조는 법률 행위고, 요거는 법률 규정이야. 그러면 법률 규정에 대한 A 조건이 있어. 무슨 취득시효? 점유 취득시효. 요거를 해보라는 거야. 그러면 요거 해보면 이제 가서 이제 딱, 뭐예요? 위쪽만 가면 돼요. 자, 이번에 가서 법률행위와 물권 변동, 행간편을 딱 가놓으라고. 행간편. 물권 변동은 이를 공시하는데,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라는 걸 행간편 줘놓고, 효력 동그라미 발생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동사는 인도죠. 동사는 뭐, 거기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자, 동사는 거진 출제가 안 되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186조는 뭐 읽어봐요. 효력, 발생, 요건주의. 성립 요건주의. 자, 186조와 관련돼서 우리 민법에서 제일 많이 출제된 거. 우리나라 등기는 전속 요건주의가 아니라 성립 요건주의다. 맞네요. 다시요. 우리나라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주의가 아니라 전속 요건주의다. 어때? X. 그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효력 발생 요건주의, 성립 요건주의라.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보죠. 그래서 법률 규정 행간편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법률 규정 줄쳐놓고 가로 열고 186조죠. 187조죠. 그러면 이번에 법률 규정의 물권 변동은 등기나 인도 없이도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여기 나와 있네요. 다만, 자, 이번에 A적으로 요거 행간편 써놔서 별표 딱 3개를 해놓아라. 자, A조로 점유취득시효죠. 이런 경우는 등기하여야 물권 변동이 효력이 발생한다. 취득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점유취득시효는 어때요? 점유취득시효는 사실 상태가 20년이거든. 그러면 사실 상태를 권리 상태로 성격시키기 위해서 요 가교가 하나 발표하거든. 자, 이런 여기 우리 읽어봐요. 견우와 직녀가 있죠. 견우는 뭐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 직녀는 여자죠. 견우는 속 키우는 남자죠. 직녀는 여자죠. 근데 뭐예요? 공부를 안 하고 맨날 처녀총각이 연애질만 하고 다녀. 365일. 그래서 어때요? 복황 현재가 놓여서 뭐예요? 하루만 만나게 해줘. 그게 뭐예요? 까마귀가 다리를 만들죠. 그게 무슨 교예요? 오작교죠. 근데 봐봐요. 오작교가 하루 딱 만나게 해주거든. 그게 바로 오작교. 그러면 봐봐요. 점유취득시효 20년 무슨 상태예요? 사실 상태예요. 사실 상태를 무슨 상태로? 권리 상태로 성격시켜줘야 돼. 그럼 넘어가려면 뭐가 필요해? 등기가 필요해. 그래서 점유취득시효는 취득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이렇게 돼. 그럼 봐봐. 그러면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점유취득시효는 20년 자주 평온 공인하면 즉시 소유권을 취득한다. 때 X. 즉시가 아니라 취득하려면 등기하라. 이런
그러니까 요 구조를 딱 정확하게 잡아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뭐예요? 물건 공시제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물건에 대해서는 그러면 여기 보죠. 공시제도. 공시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물건은 지배권임으로써 배타성을 갖는다. 자, 무슨 주의죠? 읽어봐요. 일물, 일관주의. 일관주의. 자, 그러면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잡아놓으면 큰 문제,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어요. 충분히 읽으려고 나올 수 있고요. 자, 공시 방법 나와 있고,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거는 없고. 그래서 여기 한번 보죠. 대표적으로 요거 한번 보죠. 3번을 찾아봐요. 복습 좀 한번 하자. 자, 임목에 관해서는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임목 등기하는 공시제도가 있으며, 수목의 집단 미분류 과실에 관해서는 아까 간섭법상 인정한 무슨 방법이 있죠? 명인 방법이 있네.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시 원칙과 입법주의라는 게 있어. 입법주의와 경고만, 요 입법주의에 대해서는 좀 부연 설명을 좀 달아봅시다. 자, 무슨 요건지? 성립 요건지. 자, 그러면 요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자, 성립 요건지, 즉 형식주의라는 거죠. 형식주의. 그 다음 무슨 주의가 있죠? 자, 요거 바꿔서 써봅시다. 자, A가 그러면 B한테, 자, 집을 팔겠다. 그쵸? 어사 표시했어요. 그러면 어사 표시하면 즉시 물건 변동이 발생해. 자, 그러면 물건 변동이 발생해. 어사 표시함으로써 즉시 물건 변동이 발생해. 무슨 표시죠? 어사 표시. 자, A가 B한테 뭐예요? 물건을 팔기로 했어요. 어사 표시했죠? 근데, 어사 표시했어. 근데, 형식주의라는 것은 뭘 갖춰야 돼? 등기를 갖춰야 돼. 자, 그러면 요거는 어사 표시만 있으면 뭐가 발생해요? 즉시 물건 변동이 발생해. 물건 변동. 그러면 요거는 어사 표시만 있다 해서 물건 변동이 발생하지 않아. 등기까지 갖춰줘야 물건 변동이 발생해. 이게 차이야. 물건 변동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면, 자, 어사주의는 어때요? 어사주의는 어사 표시만 있으면 읽어봐요. 즉시 물건 변동. 요거는 거래의 신속일까요? 거래 안전일까요? 거래의 신속. 요거는 거래 안전이다. 자,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등기. 무슨 주의죠? 형식주의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사주의와 형식주의라는 입법제도가 두 개가 있는데, 어사주의는 거래의 신속을 환영할 때, 요거는 거래 안전. 우리나라는 그러면 뭐 해야 돼? 형식주의. 거래 안전에 치우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네. 자, 요거는 그러면 어사주의는 뭐냐? 어사주의와 관련돼서는 요거는 프랑스에서 왔어. 불어. 자, 그래서 읽어봐요. 불법주의라는데. 요거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독일에서 왔어. 그래서 186절을 도법주의라고 부르기도 한다라는 것. 자,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불법주의 하에서도 어때요? 등기는 갖춰야 돼, 안 갖춰야 돼? 갖춰야 돼. 물건 변동 측면이 아니에요. 요 등기는 어때요? 내 집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면 요거 읽어봐요. 요거는 대항요건주의 등기를 이야기해. 대항요건주의 등기. 자, 일본이 요걸 취하고 있거든. 그러면 일본은 무슨 주의? 어사주의. 그러면 일본에 만약에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면 저 여기 안 있어요. 망치 하나 들고 일본을 정복하러 가는 거지. 근데 어사주의에서도 등기는 필요해. 무슨 변동 측면이 아니라 물건 변동 측면이 아니야. 내 집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때는 그러면 등기를 갖춰야 되겠죠. 왜 등기를 갖춰야 돼? 그래서 성립 요건주의. 물건 변동이 성립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립 요건주의야. 근데 사실 크게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거래 안전에 치우친 어선주의다. 형식주의야. 그러면 이제 가서 이제 딱 줄잖아요. 바로 형립요건주의 딱 보일 거예요. 그러면 도법주의. 대항요건주의 즉 어사주의죠. 요거는 1번과 프랑스 민법. 여기에 흥강편사 나요. 구민법.
우리나라는 뭐 민법 만든 지가 얼마 안 돼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럼 여기 봐봐요. 저 국민법이죠. 그러면 이 지문에서 이런 지문이 하나 탄생한다. 우리나라는 어사주의를 취한 바 없다. 어때? X 취한 바가 있어. 어디에서? 국민법에서. 현행민법은 요거지만 그런 문제가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지문이 빠져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아놓고 자 프랑스 민법이야. 요 프랑스는 뭐라고 그래? 불법주의라고 그래. 또 요거 질문 되게 많이 들어와요. 불법 행위냐에서 불법이냐. 이게 프랑스 불법이야. 요거는 뭐예요? 도법주의. 그렇죠? 자, 그 정도만 우리가 잡아두시면 되고요. 자, 공신의 원칙은 거진 요즘은 안 나와. 안 나와요. 그래도 이제 요 틀은 그래도 하나만 정리해 놓으라. 왜 공신의 원칙이 안 나오는가? 자, 그러면 일단 요거부터 구별하고 가자고. 읽어봐요. 공신력. 그죠? 공신력이에요. 자, 공시라는 것은 부동산은 뭘 넣었어? 등기, 동산, 인도. 자, 그러면 공신력과 관련돼서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어때요? 인정이 안 돼. 부동산. 자, 동산은 뭐예요? 인정. 그죠? 동산이 뭘까요? 이게 그 유명한 선의취득 이렇게 돼요. 과거에 뭐 선의취득은 자주 출제되는데 그러면 동산에 대해서는 믿음을 증설하는 거예요. 불행 안전보다는 거리 신속을 요하는 게 바로 이거 읽어봐요. 동산이 인정되죠. 근데 동산은 시험범위가 아니야. 아니죠. 그래서 우리 동산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부동산 공인중개사거든.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선의취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공신력과 공시력은 같다 다르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의미가 하나 빠져나와요. 자, 부동산은 뭘 넣었어? 등기는 어때요? 부실해요, 안 부실해요? 부실해죠. 그래서 등기에 믿음을 주지 않아. 공신력이 불인정되는 거야. 그러면 등기에 대해서, 그러면 공신력이 불인정되니까 왜 거래가 원활하지 않거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뭐가 탄생된다? 등기의 추정력. 등기의 추정력이 발생. 요게 이제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거든. 자,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가 따져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부동산은 뭘 넣어서? 등기, 동산, 인도. 요것도 인도라고 그래도 인동이라고 쓰는 것 같아서 또 인도. 부동산은 뭐예요? 불인정. 동산에 대해서는 인정. 근데 민청과 관련돼서 간혹가다 이런 지문이 하나 나올 수 있어요. 자, 여기 봐봐요. 여기에서는 자, 주의라고 하나 써요. 민법 총칙에서. 공신력 하나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폐인대리. 자, 폐인대리는 표시를 믿은 상대방은 보호해줘야 돼, 안 해줘? 해줘야죠. 그래서 폐인대리는 일종의 공신력의 뭐예요? 대합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중, 자, 공신력과 연관성이 있는 것을 골라라. 그러면 표현대리. 이걸 부르는데. 그래서, 근데 부동산에 대해서는 인정되지만, 우리 민법 정격에서 표현대리는 공신력의 대합장이야. 누가 믿었어? 상대방. 상대방을 믿은 상대방은 보호해줘야 돼, 안 해야 돼? 해줘야죠. 그럼 표현대리는 누구만 주장할 수 있어?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다. 자, 본인은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런 배경 지식을 깔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요렇게 정리를 해놓고 이제 책을 우리가 한 번씩 읽어보죠. 자, 공시의 원칙이 관철되어 있으면 동산의 점유자는 그 동산에 관해서 물건을 가진 것으로 보고 동산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 명인이 물건을 가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실제로 공시되어 있으나 공시되어 있는 자가 실제 권리자가 아닌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 경우 애행을 신뢰한 거래한 자는 비록 그 공시 방법이 진실한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가 무슨 제도다? 공신의 원칙이야. 자, 공신의 원칙이 인정된 경우 거래한 자는 보호되나 반면에 진짜한 권리자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이를 채용할 것이냐는 바로 신정을 요하는 것입니다. 민법에 대해서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동산의 점유에서만 이를 인정하고 이른바 무슨 취득이죠? 선의취득이야. 선의취득. 그럼 가다가 물건 하나 주셔서 찜 먼저 주는 사람이 장땡이야. 무슨 취득?
선의 지득이라. 근데 그러면 저기 봐봐요. 버스 안에서 지갑을 주셨어요. 왜 그러더요? 죄책받아. 그게 뭘까요? 점유물, 이탈물, 횡령죄가 되는 거야. 그거는 누구 거예요? 버스 안에 지갑을 하나 떨어뜨렸다. 그거는 누구 거예요? 버스 회사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버스에 그래서 이런 죄책이 점유물, 이탈, 횡령죄라는 게 반성합니다. 옛날에 여기 봐봐요. 옛날에는 우리 자판기 막 때리면 어때요? 처벌 안 받았어. 사실 따르면. 막 안 나오면 막 치잖아요. 막 발로 가고. 근데 지금은 처벌받아요. 뭘까요? 자, 편의시설 부정 사용죄라는 게 있어. 그거 처벌받습니다. 형법상 죄책이 있어요. 옛날에는 처벌을 안 받았어. 근데 지금은 또 안 나온다고 막 쳐요. 그러면 처벌받습니다. 편의시설 부정 사용죄라는 게 있어.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문제가 많았어요. 봐봐요. 자, 여기 또 아파트를 걸어야 돼. 자판기를 걸어야 돼. 자, 여기 이제 논란거리가 많이 됐어요. 여기 100원이야. 그렇죠? 100원이야. 자, 동전을 집어넣었어요. 이조 지폐를 집어넣었어요. 사기죄가에 절도죄가에. 절도죄야. 근데 절도죄가 아니라 편의시설 부정 사용죄야. 논란거리가 많아서 그런 거고. 옛날에 사기죄하고 절도죄를 시험에 많이 나왔어. 봐봐요. 이조 지폐를 넣어서 주인이 쳐다보고 있어. 그때는 사기죄. 주인이 없다, 절도죄. 이 논란거리가 많았거든. 그래서 편의시설 부정 사용죄라는 죄책을 하나 만들어 놨거든. 저희들은 사기죄, 절도죄 많이. 우리 민법에서는 매월 얼마예요? 100원이죠. 자, 커피 100원이라고 써놨네. 청약일까요? 청약의 유인일까요? 청약. 100원을 넣는 순간, 그때 100원은 청약을 해놨잖아. 그러면 100원을 넣는 순간 청약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자판기, 요거는 청약의 유인이 아니라 청약이라. 그래서 자주 나와요. 민법, 계약법에서 연결이 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러면 공신의 원칙의 학대 적용, 여기 나와 있네. 학대 적용. 공신의 원칙은 부동산 물건의 변동에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읽어봐요. 펜대리. 요거 하나 흥간펜 닦아놔요. 펜대리. 펜대리는 아까 공신력의 대학장이거든. 나머지는 그냥 의미상 정도만 읽어두시면 돼. 왜?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자, 그 정도 잡아두시고요. 자, 드디어 이제 아까 했던 거 워밍을 했죠. 자, 그럼 한번 여쭤봅시다. 아까 써놨으니까 이제 쓸 필요 없이 이제 외워야 돼. 자, 법률행위는 물권 변동으로서 186조 뭐 해야 돼? 등기해야 돼. 186조. 187조는 무슨 요건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거든.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알아. 등기하라. 작년에 박스 문제로 출제됐거든. 그러니까 외울 필요가 없어.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요걸 이제 거의 행강편잖아요. 법률행위. 자, 그래서 이렇게 쏙 내려와서, 자, 번호 186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는 인한 물건의 득실을 변경한 등기 형식주의, 효력 발생 요건지, 생긴다, 성립 요건지, 요거는 이제 비교를 해놓고, 자, 187조는 등기를 효하지 않는 물건의 취득, 법률 규정이죠. 자, 상속, 공용징수, 요 판결을 행강편잖아요. 판결에 대해서 아주 자주 출제되고, 자, 상속에도 행강편 하나 써놔요. 상속. 그 다음에 경매. 그 다음에 여기 기타 법률 규정 줄쳐놓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온다고. 읽어봐요. 항공, 판경기. 외울 필요가 없어. 그러면 기타 법률 규정은 아까 거기에다 써요. 물건의 소멸이라고 써. 물건의 소멸. 물건의 소멸 중에서 아까 뭐예요? 멸포, 소공, 홈월, 멸실. 법률 규정이에요. 187조. 근데 포기는 법률 행위죠. 법률 행위는 186조로 빠져. 그럼 나머지는 몇 조다? 187조. 이렇게 봐요. 자, 등기를 하지 않으나 그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처분 요건주의, 제한 요건주의라고 그러기도 해요. 그러니까 6조와 7조는 그러면 기준 설정해요. 당사자 의사 표시가 있으면 몇 조? 186조. 없으면 187조.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 대한 유일한 예조항이 하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게 무슨 취득시효? 점유 취득시효.
오늘 아까 써놨으니까 그걸 딱 판을 깔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넘겨보죠. 자, 법률행위와 물권 변동. 뭐 크게 문제될 거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혹시나 낙서는 한번 하고 가라고. 여기 봐봐요. 성립요건지 형식지. 자, 여기에서 이제 쭉 열어보면 점유권, 유치권 줄잖아요. 자, 점유권하고 유치권은 등기 능력에 있어, 없어? 없어. 34일 때 우리 등기법에서 출제되냐. 점유권과 유치권은 모두 현재 물건을 점유하겠다는 사실에 기해서 그것이 계속 동안에만 인정되는 걸림으로 성질상 등기에 대해서 공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유는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죠. 둘 다 공통점은 점유죠, 점유.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상실이 되거든. 그러니까 점유권. 그러니까 점유권, 유치권은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거 한번 표시해 놓고 가면 되고요. 자, 186조의 적용 범위 나오는데 뭐 크게 문제될 거는 없어.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읽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물건의 포기가 나오네. 물건의 포기. 무슨 규정? 186조. 그래서 포기 요거 행강 괜찮아요. 요거는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자, 그러면 단독행위 출제하고 186조에서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시험은 여기서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권 변동을 위한 등기 요건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몇 페이지예요? 129페이지. 이것도 자, 기본적으로 두 문제가 출제돼요. 두 문제. 민법 하나, 등기법 하나. 자, 요거는 이렇게 한번 써봐요. 일단 크게 틀을 잡아놔요. 자, 거기에 형식적 유효권과 실체적 유효권이 있어. 이걸 이렇게 묶어서 합치라고 써요. 자, 합치가 돼야 등기가 이용해요. 합치를 되지 않으면 뭐예요? 무슨 사유가 되죠? 각하라는 거예요. 각하라는 것은 거부한다는 얘기거든. 근데 세상 살다 보면 어때요? 이거죠. 이게 뭐예요? 여기에 사람 직능 괜찮아요. 어때요? 이런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꾸 세상이 뭐예요? 어때야 돼? 둥글둥글. 그래서 뭐예요? 읽어봐요. 조약돌. 그렇죠? 조약돌. 저도 사이콘은 사이콘가 봐요. 저기 뭐예요? 책상 앞에 뭘 갖다 놨어요? 조약돌 갖다 놨어. 뭐예요? 엉망하지 말고 둥글둥글 살라고. 거기 이제 컴퓨터 앞에다 하나 흰 조약돌이 있어요. 제가 갖다 놓은 거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조약돌 누가 불렀죠? 전현무 아니죠. 거기 나이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요즘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조약돌.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완화해 주는 게 대표적으로 있어. 완화해 주는 게.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출발합니다. 이게 중간 생략 등기가 있네. 자, 모두 생략 등기가 있네. 모두 생략 등기.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은닉행위라는 게 탄생하네요. 은닉행위. 그 다음에 무효등기 유효. 무효등기의 유효. 자, 얘네들은 한 지분밖에 못 만들어. 그래서 우리 각하사에서 실체적 요건을 완화시키는 게 얘네들이야.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로 언제든지 단독 문제로 출제될 수 있어요. 여기에서. 그럼 중간 생략 등기는 뭐예요? 중간이 빠진 거야. 모두 생략 등기로. 모두가 빠진 거예요. 그럼 봐봐요. A가 건물을 신축했어요. 자, 근데 얘가 보전 등기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미등기 채로 B가 팔고 C가 팔았어. 근데 이 사람이 가서 보전 등기를 신청했어. 근데 보전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한이 원래 뭐 해요? 그럼. 근데 등기가 실행이 돼버렸어. 이미 등기가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어. 그때는 뭐예요? 등기는 유효하다라는 거야. 우리 판례의 태도는 내용에 부합하다면 그 등기는 뭐하다? 유효하다라는 거야.
대표적인 게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A가 B의 관계에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A가 아버지야. B가 뭐예요? 아들이야. 아버지가 뭐예요? 돌아가셨으면 무슨 등기하죠? 상속 등기. 그러면 돌아가시기 전에는 뭐죠? 증여를 하거든. 원래는 살아생전 아들한테 증여를 하고 싶어. 그러면 증여가 그러면 세법을 배우네. 이 사람은 양도세, 취득세. 양도세, 요든 취득세. 공통점은 지방세. 증여세는 국세죠. 국세. 그럼 아버지가 워낙 똑똑해서 아버지를 증여세를 멘탈할 목적으로 짜자. 뭐 하자? 매매하자. 매매하면 증여세가 없어지잖아. 근데 이 사람은 그러면 맞을, 그러면 요 사람이 3세야, 3세.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요거에, 그래, 국가가 방치하기 위해서 자금 출적 내역서를 제공하라는 거야. 그렇죠? 그럼 결론적으로 매매 뒤에 증여를 감춰서 한 거죠. 감춰.